근데 이제 지난번에 앞으로 리플이 많이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예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상이 틀린 것 같아요. 장담은 안 하지 못했지만, 근데 그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암호화폐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네. 리플은 그렇게 안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변명을 좀 할까요? 아니면 인정해버릴까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오르락다가 내렸다가. 근데 다른 어떤 지금 많이 오른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팍 올랐다가 또 순간적으로 확 떨어져요. 근데 저번에 방송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네. 그 정도 기간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짧게 봤을 때는 우리 풀이 천천히 가는 것 같긴 하죠. 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를 얘기한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이런 걸 올랐을 때 먹고 떨어질 때 사고 이럴 재주가 있으면 그냥 중소형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튄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뛸 거라고 글쎄요, 누가 알 수 있었을라나? 다 작전인데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암호화폐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는 이제 해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데는 오히려 좀 드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이게 뭔가 튀어오르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서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올랐다가 또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 같이 물타기 들어가면 이제 툭 떨어지고 뭐 그럴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메이저 거래소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량 혹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코인들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러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네. 이오스까지가 한 5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장 안전빵으로 하려면 그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투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원금이 한 1억이 있잖아요. 네. 1억이 있으면 원래 투자 원금이 50%를 떼놓는 거잖아요. 1억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50%를 떼놓고 그 다음에 이 50%를 가지고 뭐 많이는 70%를 떼놓을 수도 있겠죠. 더 안전빵으로 가려면 이 50%를 가지고 상위 5개 종목을 20%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크게 잃을 염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슬슬 뭔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보면 이게 들어오는 게 하여튼 좀 매집의 흔적이 보여요. 여기저기 다 비트코인 포함해서 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근데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누구나 다 맛을 보면 원금을 다 집어넣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원금을 기본으로 놓고 더 땡기죠. 빚을 내서. 그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근데 뭐 욕심이란 게,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들어와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벌다가 이러고 이제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 벌었어. 그러면 1000만 원 넣었으면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대출도 받았고 뭐 신용 대출도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작년 2017년 말에 그런 일들이 암호화폐 쪽에서 많이 일어나서 많이 실제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투자는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원금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반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상위 5개 종목을 이제 그냥 뭐 상위 5개 종목이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100개, 1000개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철저히 살펴보고 공부해서 투자해라. 어떻게 이거 블록체인 기술도 어렵고 이게 뭐 어느 용도에 쓰는 것지도 어렵고, 그리고 그 운영 경영진 만나보려면 외국으로 내 비행기 타고 갈 건지 또 가면 만나주나요? 미팅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가지고 합니까? 근데 상위 5개 종목은 누군가가 다 했잖아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뭐 종목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사실 개인이 이미 다 검증받아 있고 그죠? 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5개 종목 정도를 하고, 진짜 내가 실력이 뛰어나다, 나는 블록체인도 잘 알고, 나는 무슨 컴퓨터 관련 출신이고 암호 관련 출신이고 딱 보면 야, 이게 지금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한 1년 뒤에는 정말 한 10배 100배 될 것이다 라는 걸 분석할 자신이 있으면 자기 책임 하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요번에 삼성 갤럭시 S10인가? 9인가? 뭐 10, S10. 10이죠? S10.
그게 거기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이제 뭐 나왔다 해가지고 뭐 또 암호화폐 관련된 분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제 스피치 수강생 중에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친구가 듣고 있었는데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참 알고 있어도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 줄 모르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삼성 그 S10에 어떤 것들이 탑재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탑재된 것들 한 뭐 2배에서 한 4배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많은 암호화폐들이 폭등했을 때 2017년 한 6월경 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SDS가 그 EEA라고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고 이더리움을 이제 서로 기술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이런 뭐 이렇게 개발 자금도 되고 하는 그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폭등이 일어났거든요. 삼성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다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뭐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S10에 실제로 지갑을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또 카카오에 또 지갑을 탑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좀 못 어제 오늘 아마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기업이 원래 먼저 움직이잖아요. 돈 되는 냄새를 먼저 잘 맡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가능성을 보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세 상승이 이제 시작될 쯤이다. 근데 이게 쉽게 빨리 나올 것 같은 게 2017년에 매운맛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조심스럽죠. 네, 매운맛을 봐서, 그리고 실제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돈을 누가 다 벌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잃어서 지금 자금이 없어요. 암호화폐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와야지 오를 건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좀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 페이스북에서도 암호화폐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흐름이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기업들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게 사실 이 정부보다는 이 기업들이 돈 냄새를 잘 맡거든요. 정부가 가장 느리죠.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기업들에서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가 기존에는 암호화폐 하면 가상화, 말 그대로 처음 얘기대로 무슨 실체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저러한 대기업들에서 뭔가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약간 이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보가 돈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삼성 S10에 어떤 암호화폐가 탑재되는지 먼저 알았으면 지금 어떤 게 탑재돼 있어요? 지금 현재 탑재되었다고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엔진 코인이라고 있고요. 코스모 코인이라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제 대충 아실 거고, 엔진 코인은 뭐냐면 그 게임 플랫폼 엔진 같은 걸 제공해서 그러니까 폰에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을 탑재시켜서 돌릴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 폰에다가. 그래서 엔진 코인이 이제 탑재가 돼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겠죠. 개발진에서 했을 거고, 코스모 같은 경우는 뷰티 관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뷰티 관련한 뭐 아이템, 그 다음에 정보들을 주고받고 그것을 돈으로 결제하고 이런 쪽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쓰일만한 그런 것들을 한 2개 정도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이후에 많은 다른 것들도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것들을 안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다면 한 2-3배 정도 먹지 않을까 싶은데 안 알려주네요.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다니까 2-3배 먹을 생각으로.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2-3배가 안 뛰어요. 근데 걔네들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은 70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때는 100조가 넘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조, 4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이. 이런 것들은 무거워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2배 되려면 140조가 돼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데, 아까 말한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0억, 300억 이 정도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2배 돼도 400억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먼저 안 어떤 세력들이나 아니 뭐 누가 있겠죠. 그죠? 정보가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까? 누군가는 알겠죠? 그렇죠, 알겠죠. 걔들이 쉽게 올려요, 2배는. 근데 그런 정보가 저한테까지도 안 오네요.
뭐. 그러면 그 S10의 그 전자지갑에는 그 전자지갑 안에 들어가는 암호화폐의 종류는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용하는 유저들이 자기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지원을 해야죠. 네, 그래서 개발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했고 그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저는 이제 뭔가 다른 코인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보가 없다고요. 어쩌라고요? 정보가 돈인데 그러게요. 누가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네, 요새 이 생각을 하면서 갈수록 정말 정보가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요. 네, 하여튼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스캠 뭐라 그럴까요? 스캠의 가능성이 큰 위험한 투자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미래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신한다 이런 분들은 얘기하신 대로 좀 우량한 한 거래소에서 아주 인정받는 한 5개 정도의 코인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끝났나요? 예,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빨리 끝나요. 할 얘기가 태산인데.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면. 아니, 아까 일단 그 코인업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수천 명이 많은 피해를 보셨을 텐데, 네. 제가 그 이제 투자하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잘못되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투자를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복구하시고 행복한 인생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댓글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책 쓰시고 네. 그 암호화폐 전문가로 이렇게 TV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봤어요. 어떤 방송에서 갑자기 피해 사기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모임 대표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 심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뭔가 공격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회사의 대표는 미국에 있고, 주범은 안 잡히고, 공격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도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방송도 나가고 이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라면 피해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색깔로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함부로 앞에 나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사건도 피해자가 수천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수천억의 사건이 일어나면 막 파들이 갈려요, 이렇게. 코인업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를 살려서 복구하자. 아니면 고소를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하자.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외부 세력들도 들어와요. 이게 이제 소송을 하면 돈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브로커. 이런 이제 사람들 이게 되게 이게,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때 피해자 모임 대표로 활동한 이유는 그러니까 다른 코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 사건이나 사기 사건이나 주식 사건이나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들어오면 돈을 갖고 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범인을 잡건 주범을 잡건 돈이 없어요. 네. 대부분은 돈이 없어요. 없지, 다 쓰고. 딴 데 쓰거나 딴 데 빼돌리거나.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 제가 겪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굴기가 현물을 갖고 돌아날 수 없잖아요. 현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을 확보를 해서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저는 이제 대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써서 나름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 추천하고 네이버에서 제 사진 포다 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기 싫었는데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대표가 일단 제가 하기 싫었다는 건 변명할 수 있지만, 왜냐면 대표가 최종 수락한 거 저잖아요. 그렇죠. 되고 나서 또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그 안에서 반대파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복구하자. 근데 소송 통해서 복구 안 되거든요. 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라 채굴기를 우리가 주인이니까 확보해서 이걸 팔아서 복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추진했는데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제가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제가 원래 이 회사의 대표 있잖아요. 그 했던 원래 사기를 주모했던 사람하고 예전부터 알았던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뭐 예전부터 알긴 뭘 알아요. 제가 알았는데 제가 피해를 입었겠어요? 와, 근데 이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가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비슷한 사건을 겪거나 이러실 때 앞에 서실 때는 각오를 하고 서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남한테 속아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얘기를 들을수록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정말 잘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